네, 다음 기사는 식품산업 기사입니다. 접는 카스텔라 상자, 그릇 없이 먹는 HMR. 포장 등의 패키지 혁신으로 미투 제품과 차별화를 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식품업체들이 패키지 혁신을 통해서 제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왜냐하면 식품처럼 미투 제품이 흔한 그런 산업도 없죠. 그런 식품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뚜레쥬르의 한 예가 나왔네요. 뚜레쥬르가 카스텔라 등 구움 케이크류를 리뉴얼하면서 독특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바로 카스텔라용 전용 패키지다. 이 패키지는 처음에는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받침 상자만 빼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을 수 있다. 우리가 카스텔라 먹을 때 다 못 먹잖아요. 큰 것들은 남으면 보관하는 게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문제점,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박스를 접어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또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대체하는 가정간편식 식품 파우치로 13회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파우치로 되어 있지만 자체로 서 있을 수 있어서 별도로 용기에 옮겨 담을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고 조리가 끝나면 또 세운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또 재당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만 볼게요. 디자이너가 고객의 사소한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탄생한 패키지다. 좋은 디자인 제품으로 고객과 가맹점 모두를 만족시키겠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취업 뉴스 한번 볼게요. 똑같은 4년 학사 땄는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문대의 기본 과정을 마친 뒤에 추가로 1, 2년 심화 이수 때는 4년제 학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였는데 이력서에 정작 입력 한도 없다. 졸업생이 올해만 해도 1만 1천 명인데 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홀대가 여전하다는 내용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이주경 씨는 한 대기업 공개 채용에 지원하려다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혔다. 전문대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거쳐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정규대학을 명시해서 거절했기 때문이다. 자,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이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졸업자를 학사학위 취득자로 보기는 하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 기준은 아니다는 설명을 하더라. 이게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졸업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도 만연한 선입견의 취업과정은 물론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에서도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건 일단 2년 또는 3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 대학을 나온 것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설계한 제도. 그래서 뭐 간호, 보건 쪽은 물론 서비스, 보육, IT 쪽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직무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당연히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인식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할 때 약간의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예 여기 나왔죠. 이렇게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온라인 지원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들은 LG, 신세계, 호반, 게임빌, 한컴, 교원그룹 등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부분은 좀 빨리 고쳐져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직무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이분들이 훨씬 더 직무 역량을 가지고 계신 건 경험이란 측면에서요 사실인 것 같은데 차별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치관 갈게요. 이거는 비욘드 미트라고 제가 예전에 그 추신남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뛰어넘는 고기에서 그냥 채식고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기와 똑같은 맛인데 건강은 좋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가치 창출. 자, 지난 2일에 미국 나스닥에 흥미로운 기업이 상장됐다. 식물성 재료로 고기를 만드는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다. 공모가가 $25였는데 종가가 3배 가까이 뛴 $65.75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사업 내용과 주력 상품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왜? 건강을 갈망하는 소비자 요구에 딱 맞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비욘드 미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벤처캐피탈은 물론 개인들로부터도 많은 투자를 받았다. 우리의 미션은 식품 재료로 맛있는 소시지와 고기를 만들어서 미래 단백질을 창조하는 일에 있다. 동물 고기에서 식물 고기로 바꾸면 인간의 건강과 기후변화, 천연자원 절약과 동물 복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식물성 고기를 좀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싸게. 다음에 MD로 갈게요. MD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2017년도 이 취신남 할 때 제가 모아서 직업방송에도 MD 치면 제가 모아놨던 그런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여러분들 MD 관련해서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카테고리에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떠한 제품을 했는지를 좀 보시고요. 이러한 제품을 셀렉을 하고 실제 제품화 시켜서 우리들 손에, 일반 고객들 손에 쥐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관점을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분 만에 5,500세트 완판, 초대박 신발의 숨은 비결은 홍현상 CJ E&M 옷쇼핑 부문의 MD네요. 뉴욕 브랜드 스티브 매든 슈즈 1년간 공들 단독 수익 계약. 이분은 그냥 상품을 들여온 거네요. 스티브 매든은 1990년 미국 뉴욕에서 탄생한 글로벌 자파 브랜드다. 당연히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로 구매한다는 사실에 주목했고요. 단독 수익 계약을 이제 맺으려면 당연히 여기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1년 전 본사 처음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고려하던 터라 홈쇼핑 별로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향후 3년간 브랜드 운영에 대한 계획을 먼저 제시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CJ E&M 미디어 콘텐츠와 연계 마케팅 제안했다. 스티브 매든 본사에서 미국 셀레브리티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자주 진행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내민 맞춤형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 주 시청자층은 트렌디한 디자인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래서 이쪽 편집숍 셀럽샵에서는 스티브 매든을 시작으로 의류 중심에서 신발, 가방 등의 자파 라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MD 하면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것들 들여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홈쇼핑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야 되냐 안다는 관점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오프라인 매장을 내려고 했다는데 홈쇼핑 채널 하면 굳이 오프라인 매장 낼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런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급식 산업, 가급적이면 이제 또 기업 기사를 줄이고요. 카테고리 산업 기사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급식입니다. 어디로 진출하냐? 병원, 골프장, 기업체. 예전에 공항 들어간다, 병원 들어간다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나오죠. 자, CJ 프레시웨이 급식 부문 매출만 4천억 돌파, 수도권 병원 위탁 급식 시장 1위. 자, CJ 프레시웨이가 16조 원 규모의 단체 급식 시장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다. 와, 엄청나네요. 지난해에는 국립과천과학관, 김해국제공항 푸드코트, KEB 하나은행, SK하이닉스 이천신공장 등 전국 100여 개 점포의 단체 급식 위탁 운영 계약이 성공해 급식 부문만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각 단체 급식 채널에 따른 차별화된 전문성이다. 특히나 병원, 레저 등에서 특화된 경쟁력. 병원은 환자의 질환이나 섭취 방식에 따라 당뇨, 고혈압식, 경관식 등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뽑히고 있다. 골프 등 레저 단체 급식에서도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 지배인 출신의 전문가 역임을 통해서 레저 경로 전담 사업부를 신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CJ 프레시웨이는 워낙에 급식업체에서는 1등이니까요. 국내 단체 급식 시장 규모가 15조 6천억인데요. 여기에서 직영시장 빼면 위탁시장이 한 5조 1천억. 이게 산업체, 오피스, 대형병원, 골프장과 같은 레저시설 등으로 경로를 세분화할 수 있다. 일단 CJ 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그 다음에 풀무원 계열인 ECMD, 동원홈푸드 굉장히 많죠.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부 경영 환경마저 지금 녹록지 않아서 급식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자는 거죠. 다음에 32번째 2차전지 산업입니다. 결국에 중국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문 닫았다. 2차전지 시장이죠. LG 삼성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막판 제외됐다. 한마디로 내년 보조금 폐지할 때까지 시장 열어주지 않겠다는 신호고요.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력은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다. 니켈 함량 높은 차세대 배터리 CATL 본격 양산 체제 들어갔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순위 CATL, 파나소닉, BYD, 그 다음에 LG화학 쪽에서 한국 업체 보면 4위가 LG화학이네요. 그 다음에 6위가 삼성 SDI, 9위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중국 시장 재입성은 무산됐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CATL은 한국 기업만 생산하던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대량 양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한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던 기술력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빨리빨리 수출 다변화해야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볼보, LG화학의 볼보 수주 소식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룹, 여기 뭐 나눠주는 걸로 유명하니까. 아무튼 중국 쪽은 내수 쪽의 보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한테 내놓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 이게 다 도널드 트럼프와 미중 그런 무역 전쟁과 다 연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저가 수주에 의한 어떤 영향,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초격차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정말 또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배터리 2차 전지 생산업체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33번째 기사 볼게요. 은행산업입니다. 신 WM 경쟁해서 웰스 매니지먼트죠. 이제 우리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지원하신 분들이 면접 보러 가실 텐데 이 기사 보고 아이디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자산을 불려드리냐? 바로 법인자산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금을 쌓아둔 학교나 재단 등이 있단 말이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계열사 협업 통해서 첫 법인자산 컨설팅을 본격 개시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증권의 PB 한데 모아서 담당 인력 늘리고 시너지를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자산관리 시장에 뛰어든 은행들 해서 주요 고객은 재단과 학교 등의 현금은 있어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이 서비스, 이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관리 방식, 그 다음에 특징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좀 보시고요. 면접장 가셔서 특히나 WM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기사가 나오더라도요. 이제 산업 쪽으로 묶어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세계 1위에 2030년까지 도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메모리 공격 경영 시동, 소니보다 빠른 신제품 나왔다는 거고요. AI, 자율차 등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커지는 이미지 센서 시장입니다. 2016년도에 105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 거의 이제 2배 육박할 190억 달러까지 가는 건데 이 시장의 1위는 소니입니다. 삼성전자가 2위인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미지 센서란 게 뭐냐? 빛을 받잖아요. 이 빛을 전기적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반도체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특히 어디에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쪽 이미지 센서가 있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자동차 카메라 등에 활용되는 이미지 센서 신제품을 공개하고 2030 이전에라도 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절반가량은 소니가 3년간에 한 6조 4,600억 원을 투입해서 R&D 증설에 나서는 등 1위 수성을 연해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는데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에 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라든지 다양한 것들은 어떻게 좀 묶을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플랫폼 산업으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산업 카카오입니다. 카톡 광고 확대로 땡땡땡 광고의 판도 뒤흔들 것. 카카오톡 어떤 광고로 어떤 광고 시장 바로 모바일 광고 판도 뒤흔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은 7,063억 원, 영업이익은 277억으로서 카카오 1분기 깜짝 실적이네요. 카카오가 월 4,3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 확대에 나선다.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정교한 타깃팅뿐 아니라 선물하기 등 카카오톡 내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연결해서 광고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특히나 올해 카카오톡 내 광고, 상거래를 담당하는 톡비즈 부분 매출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할 것이라며 수익 확대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광고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월 이용자 4천만 명. 와, 대박이죠.
단순히 1,000만 명의 4배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 이용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플랫폼 산업은 이게 굉장히 유망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시장,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무섭습니다. 다음은 패션 산업 갑니다. 한섬이라고 하는 회사 꾸준하게 홍보 활동해요. 온라인 매출 4년 새 13배가 올랐다. 노세일 전략 고수하고 SNS를 공략해서 25만 회원 확보. 실상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섬의 옷을 되게 좋아하시죠. 제일 모직의 옷보다 제 주위에 계신 분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한섬이 주는 이미지가 좀 차분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섬은 노세일 전략 유명하죠. 더 한섬닷컴 매출이 2015년에 60억 원에서 2020년도에 1,500억 원. 와. 현대백화점 그룹 패션 기업 한섬의 온라인몰 더 한섬닷컴의 매출이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세일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 차별화한 고객 서비스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네요. 한섬의 온라인 패션 사업 고속 성장 비결로는 프리미엄 전략을 꼽힌다. 한섬 주력 브랜드 타임, 시스템, 마인, SJSA 등은 2050 때 고소득층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며 백화점에서도 세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더 한섬닷컴 역시 이런 노세일 전략으로 운영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차별화한 고객 서비스, 예전에 제가 추신남에 소개시켜드렸었죠. 바로 @홈 홈피팅 서비스. 그 다음에 최초로 스타일 라이브, SNS 스타일 라이브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온라인 강화, 오프라인에서는 한섬의 전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첫 컨셉트 스토어를 열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네요. 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죠. 자, 미래차의 성공 모델에서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냐? 바로 현대와 도요타입니다. 케이스의 이제 C는 커넥티드 카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A는 오토노머스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S는 shared에서 공유입니다. 그 다음에 E는 일렉트릭 전기인데 우리는 일단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커넥티드 카 연결된다는 거죠. AI로. 그 다음에 IoT로 카카오와 차량 내 인공지능, 음식인식, 음성인식 기술 적용 등 협업. 2022년도에 초에는 커넥티드카 가입자 1,000만 명 확보. 이건 뭐예요?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앱 솔루션 업체, 앱 서비스 업체로 간다는 거죠. 자율주행, 현대모비스 통해서 KT, 그 다음에 얀덱스와 차량용 5G 통신기술 개발 협업. 2021년도에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출시한다. 공유, 그랩, 올라 등 글로벌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투자. 네이버 출신 경영진이 모인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코드42 투자. 전기는 뭡니까? 2020년도에 전기차 적용 플랫폼 eGMP 양산 차량 적용. 2024년도에 친환경차 모델 44개, 판매량 167만 대 목표 등 현대차와 도요타의 케이스를 좀 비교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케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저는 CES, 그래서 커넥티드, 그 다음에 자동화, 공유,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키워드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38번째 역시 플랫폼입니다. 뭐냐? 플랫폼의 대명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제가 페이북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고칠게요. 페이스북은 왜 오프라인 땡땡땡땡땡을 열었나? 무엇입니까?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입니다. 자, 매일 20억 명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페이스북이죠. 그런데 메이시스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왜 운영을 했냐? 여기 있네요. 페이스북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여는 이유는 이런 고객 여정에서 욕구 인식을 넘어서 다른 단계로까지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페이스북이란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들어줄 수 있죠. 광고니까.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 아마존 같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서 구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마존 역할을 그들의 플랫폼 안에서 시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플랫폼 기업, 대한민국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괜찮은 칼럼이거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추신남. 직무 영업입니다. 술 잘 먹고 줄 잘 된다고 영업 잘하냐? 옛날 영업하시는군요. 책입니다. IBM에 입사해서 사장까지 역임하셨다고 하네요. 세일즈맨 성공신화 주인공, 최고의 영업 비결은 정직이다. 무리한 접대로 관계 맺으면 결국 둘 사이에 향응만 남는다.
불법, 편법 넘나드는 영업, 회사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업자라는 법에 관한 세 가지 선입견, 말, 술, 셈 뭐 이런 건데 성공과 실패 사례. 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계산의 밝기보다는 통찰과 정직이다.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단기 목표에는 미달할지언정 장기적으로 큰 성과가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업은 타사와 경쟁하는 최일선이지만 저자는 때론 경쟁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한다고 얘기했다. 잘못된 접대는 고객과 나 모두를 죽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책 소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책을 읽으실 그런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질문 중에 요즘에 읽어본 책 있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책 같은 거 하나 읽어보시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업 관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되니까 목이 메네. 마지막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의 가장 기저에는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정직,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꼭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취신남 제가 요즘에 워낙에 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시죠. 취신남을 사상 최초로 세 개로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 기사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필요한 것이 있으실 텐데 또 뭐 30분까지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씻으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동하실 때 보시면서 갈 수 있게 한 세 가지로 이제 쪼개서 21번째부터는 쪼개서 한번 방송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에 이 내용이 좀 기억이 나네요. 저도 조금씩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좀 좋아해 주고 계시고 도움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여러분들 혼자 취업을 준비하시더라도 이런저런 방법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이나 뭐 아니면 힘드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저랑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나눠주시고요. 제가 이 취업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려고 하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